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수능의 감 13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이에요.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참여. 관련 없는 일에 대한 참여인데요. 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글입니다. 선생님이 영어 강사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삶이 거의 영어에 대해서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어요. 영어에 대해서 뭐 영상 보는 것도 좋아하고, 쉬는 시간에는 유튜브에 이제 외국 영상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겪는 일을 영어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외국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을 보거나, 뭐 이런 영어에 관련된 취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이 너무 부탁을 해서 사회인 야구에 그냥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운동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사회인 야구에 한번 나가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야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야구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야구를 배우는 것도 재밌었긴 했는데, 뭐를 배웠냐면, 선생님이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는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면서, 배울 때,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조금 이해가 편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야구라는 게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그냥 한번 해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뭔가 이 선생님의 영어 강의하고 연관된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야구를 가르쳐주는, 즉, 내가 학생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이제 누구를 알려줄 때, 영어를 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좀 더 학생이 이해가 편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하고 좀 연관되어져 있는 글이다라고 좀 썰을 풀면서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Going to an event unrelated to your specific field or area of interest can yield surprising results. 자, 동명사부터 주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에 가는 것. 근데 어떠한 행사냐면 관련이 없는, 이런 말이죠. 당신의 그 관심 영역이나 특정 분야에 관심이 없는 행사에 가는 것은 의외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얘가 주제죠? 이건 주제가 있는 글이네요. 자, 2번. You might get turned on to the subject you didn't know could interest you. 자, 일단 여기서 좀 끊어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 다음에 뭐 삽입구문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그러니까 누가 아는, 누가 생각하는, 이런 말이 쓸데없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 껴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껴들어가져 있으면 이게 삽입구구나, 삽입절이구나, 이런 걸 판단을 못하면 굉장히 글을 읽기 힘든 그러한 구조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이면은 좀 생략을 하고서 앞과 뒷부분의 그 문장간을 연결해서 해석해 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자, 위의 부분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자면, You might get turned on to the subject. 당신은 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흥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근데 어떤 주제냐면 that도 또 생략이 된 거예요. That could interest you. 당신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 당신이 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제긴 주제인데 또 어떤 거냐면, 당신이 알지 못했었던, 그쵸?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주제가 당신에게 흥미를 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당신이 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즉, 흥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You might be able to work this new knowledge. 이러한 지식을 당신이 활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into conversation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최근에 야구에 좀 참여를 해보면서, 그전에 야구를 몰랐었는데 이제 야구에 조금 관심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남자애들이 야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야구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친밀도를 좀 높이고 있는, 생각보다 이득이 될 수도 있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might discover from an outdoor recreation specialist that you and your colleague could benefit from a team building retreat. 자, 당신은 아마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로부터 발견을 할 수 있냐면, 자, 외부의
recreation specialist, 야외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원래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우연히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레크리에이션 참여를 함으로써 그 전문가가 앞에서 하는 활동을 보면서 원래는 관심이 없었었는데 우연치 않게 참여하게 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당신은 발견할 수도 있다고요. 뭐라는 사실을요?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팀빌딩 수련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네? 라는 우연치 않은 이런 이득을 여러분이 맛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쉽죠, 여러분들?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that 뭐뭐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즉 동사 뒤에서 나오는 that 뭐뭐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나온 접속사거든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셜리스트를요. 주어, 동사, that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라면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뭐 뒤에 좀 이렇게 from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완전한 절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that을 써야 되는 거고,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는 what을 쓰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 뒤에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어, 동사만 나오면서도 이게 완전해질 수 있는 자동사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득을 얻는다. 벌써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당신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접속사 that을 쓰는 게 맞는 거고 what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타이밍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자, 비슷하게도 예시 1번이 위에 나왔었고 예시 2번이 나오는데요. An art exhibit might introduce you to a new shade of red that will make bolder statements on your website. 당신이 원래 관심이 없는 IT쟁이인데요. 웹사이트 관리하고 이런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여기를 방문해요. 미술 전시회를 우연치 않게 방문했을 때 그 전시회는 당신에게 소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빨간 색깔 색조를요. 원래 빨간색이면 내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었는데 뭐 짙은 빨강이나 아니면 뭐 핫핑크, 핫레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색깔을 우연치 않게 당신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냐면 will make 더 강력한 진술을 당신이 만든 웹사이트에서 보여줄 수도 있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원래 그냥 내가 흔하게 쓰는 빨간색이 검은색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좀 검은색하고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었었는데 이 그 미술 전시회 가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조금 빨간색보다 조금 뭐 핫핑크 같은 그런 색깔을 내가 처음 알게 됐다라는 거죠. 와, 이게 눈에 되게 잘 띄네. 내 웹사이트에서 항상 그게 고민이었는데 이 빨간색이 눈에 잘 안 띈다는 게, 그럼 이 빨간색을 이 미술 전시에서 본 빨간색, 핫핑크 이런 걸로 바꿔볼까? 바꿨더니 눈에 확 더 잘 띈다라는 그런, 나하고 연관이 없을 줄 알았던 곳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내 관심 분야에도 어떤 그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예시가 지금 여기도 나온 거잖아요. 물론 예시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예시가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예시 두 개가 for example, 첫 번째 예시를 놓고 또 비슷한 예시를 주다 보니까 similarly 이렇게 접속부사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여기도 있다. 잘 암기를 해서 그 접속부사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잘 대비를 해주시고요. Participating in unrelated events opens you up to new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자, 그래서 관련이 없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에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뭐를 열어주냐면 새로운 기회와 경험으로 가는 것을 당신에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주제문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1번과 똑같은 주제문이죠. 이 친구도요. 1번 문장하고 5번 문장하고 똑같고요. 이게 주제문이고 빈칸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말씀드립니다만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것은 이 지문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고요.
학교에서 단어 문제나 내용 문제는 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노트에 3번, 4번 써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도 직접 해보시고요. 영상 1회 시청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시험 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오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면 집에서 혹은 독서실 이런 곳에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내용이 뭔지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긍정적 선거운동에 대한 선호. 이것도 어떤 주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국에서 사람들은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할 때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다른 후보자들 비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선거운동이 두 종류가 있을 텐데 미국인들은 대체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그 후보자 그리고 긍정적 선거운동 자체에 대해서 선호도가 더 높다라는 설명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긍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긍정적 선거운동을 더 선호한다 라는 그냥 설명글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을 나타내는 주제문인 어떤 주황 색깔 형광펜이 없잖아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rule, 일반적으로 Americans favor positive or negative political campaigns. 미국인들은 선호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무엇보다 부정적인 정치 선거 운동보다. 긍정적인 정치 선거 운동을 더 선호합니다. 캠페인, 선거 운동 여기서 그런 뜻이고요. 2번 that is, 다시 말하면 즉 그것은 voters, 유권자들은 선호합니다. 후보자를요. 어떤 후보자냐면 who is in favor of something, 무언가에 항상 호의적인, 그렇죠? 무언가에 호의적인 후보자를 유권자들은 더 선호를 합니다. to 뭐보다요? 다른 후보자, 어떤 후보자냐면 반대겠죠, 당연히. who is merely against something, 무언가를 단지 맨날 반대하는 그런 후보자보다 항상 무언가에 호의적이고 찬성하는 그런 후보자를 유권자들은 더 선호한다. prefer A to B, A를 더 선호한다, 누구보다 B보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than이 아니라 to를 써서 나타내죠. 항상 prefer는요. 그래서 to를 기점으로 얘를 더 선호한다, 얘보다. 이런 지금 형태로 글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3번.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preference. 이러한 선호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글. One reason is that, 하나의 이유는 that 이하예요. 유권자들은 의심합니다. that, 뭐라는 것을. 부정적인 후보자는 has something to hide, 뭔가 숨길 것을, 그러니까 숨길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유권자들은 의심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is using negative politics to hide it. 그리고 또한 유권자들이 의심을 하는데, 자, 뭐라고 할까요? 후보자가 무언가 숨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부정적인 정치를 사용을 한다고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유권자들이요.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숨기기 위해서 지가 네거티브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라는 거죠. 좋게 시선이 곱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a positive campaign tends to be stronger and more successful than a negative campaign. 긍정적인 선거운동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뭐보다? 당연히 상대측인 부정적인 선거운동보다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선거운동은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것에? 그러니까 무언가에 찬성하는 것에 더욱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반대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반대하는 선거운동보다 무언가에 찬성하는 선거운동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선거운동이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성공적이다라는 거죠.
뭔가에 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잘 먹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6번. A positive campaign usually projects an image of success, confidence, and optimism. 긍정적인 선거운동은 보통 보여줍니다. 모습을요. 성공의 모습, 자신감의 모습, 낙관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딩동댕 세 가지는 세 개의 특성들이래요. 뭐 하는 특성들이냐면 관계대명사 나오고 있죠? 미국인들이 like to see, 보기 좋아하는 세 가지 특성들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보고 싶냐면 선출된 공직자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나 그렇게 선출된 공직자들 안에서 미국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세 가지 특성이고, 이러한 세 가지 특성들을 긍정적인 선거운동들은 더 잘 보여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티미즘은 낙관성이고 긍정성이고요. 반대 개념은 패시미즘이니까 이러한 단어도 알고 계시면 학교 시험 문제 선택지 단어가 또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 반대 단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후보자가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할 때 더 좋아한다. 이런 세 가지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도요. 이거 글이 왜 이렇게 이거 쉽습니까? 균형 잡힌 새끼 식사의 중요성.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이거 균형이 있게 먹어야지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너무 뻔하고 당연한 글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먹어왔습니다. 세 끼의 식사를 하루마다 아침밥을 아침에 먹고 점심을 in the midday, 그러니까 12시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한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저녁 식사를 저녁에 먹는 것, 그것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오고 있습니다. Although this is a useful standard, 이게 유용한 표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용한 표준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밥을 그렇게 먹으라고. People often develop a habit of eating a small breakfast and lunch and a large evening meal. 이게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끔 습관을 만듭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먹는 습관이죠. 전치사 나왔으니까 ing가 붙고 있네요. 자, 어떻게 먹냐면 조그마한 아침밥과 점심밥을 먹고 그 다음에 커다란 저녁 식사를 먹는 이상야릇한,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아침하고 점심은 적게 먹고 밤에 엄청 과식하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러한 습관을 사람들은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죠. This is a detrimental effect on digestion. 그것은 해로운, detrimental 뭐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해로운, negative 이런 거랑 똑같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해로운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다가요? 소화에. 소화를 함에 있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요렇게 먹는 것이요. Especially as our digestive systems become more sluggish with age. 자, digestive, 소화적인 체계가 되겠죠? 소화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대요. 뭐 하면서 그러냐면 우리의 소화 체계가 become more sluggish. 슬러그는 달팽이거든요. snail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달팽이 같은, 즉 둔해지는, 그쵸? 우리의 소화 체계가 둔해질 때 뭐와 함께? 나이와 함께.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노화가 되면 소화체계가 둔해지는데요. 그런 때 특히 더 해롭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자, 4번. It also means that we have an inadequate supply of energy at the times of the day when we are most active, and a calorie overload at the end of the day when we are winding down. 자, 또한 그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나왔던 그 식습관이에요. 아침하고 점심은 조금 먹고 저녁은 많이 먹는 그러한 습관은 또한 의미합니다. 대디아를요. 우리가 부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부적절한 에너지 공급. 언제 그러냐면 낮 시간엔 우리가 가장 액티브하죠. 가장 활동적인. 그래서 사실 낮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침하고 점심은 적게 먹으니까 에너지가 모자르죠?
그러니까 맨날 빵 같은 거 먹고 과자 먹으면서 살찌는 거고요. 초콜릿 먹고. 그런 거를 가지고 또한 칼로리 오버로드, 또한 에너지 칼로리 과부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At the end of the day, 하루가 끝날 때쯤에 when we are winding down,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사실은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때인데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뚱땡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5번. A preferable eating pattern is a large breakfast and substantial lunch and comparatively small meal early in the evening. 그래서 바람직한 선호되는 식습관은 그러니까 바람직한 desirable, preferable 똑같은 의미죠. 바람직한 식습관은요. 큰 아침을 먹고 그러니까 많은 아침을 먹고 또 substantial lunch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 상당한 양의 considerable, substantial, 많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양의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비교적, relatively, comparatively, 비교적 이런 말이거든요. 비교적 작은 식사를 저녁에, 이른 저녁에 먹는 것이 바람직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글인 것 같습니다만 주장을 또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식습관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낮 동안에 부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우리 몸에 하는 것이며 또 에너지가 필요 없는 밤 시간에 칼로리 과부하를 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람직한 식습관인 아침밥을 많이 먹고 점심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른 저녁에 조그만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균형 잡힌 새끼의 식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장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제이기 때문에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이고요. 이 마지막은 하물며 형광펜도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설명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설명글이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조금 있으시면 이것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고대에 옛날에 여성들이 발 조그만 게 미인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발을 묶어놓고 막 140mm인가요? 뭐 말도 안 되게 조그만 신발을 어른까지도 신고 있으면서 뭐 그런 그 관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데서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전족 관습에 대한 설명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작은 게 미로 여겨졌던 그러한 고대 중국에서 그러한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었었는지 그것에 관한 글이죠. 이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부족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The ancient Chinese practice of foot binding is an example of beauty at the price of health. 자, 고대 중국 관행, 발묶기의 중국 고대 관행은 아름다움의 예시입니다. 아름다움의 예시인데 at the price of health.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건강을 희생해서 얻는 아름다움의 예시입니다. 건강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발을 그렇게 조그맣게 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가혹한 행위를 하거든요. 발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고 달리는 것도 안 되고 조금만 서 있어도 발이 아프고 그러니까 건강을 희생해서 얻는 아름다움이죠. 자, 두 번째 글을 한번 볼게요. This very painful procedure began.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절차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묶는 그런 절차는 시작합니다. When a young girl was between the ages of 3 and 6. 말도 안 돼요. 자, 여자아이가 나이가요. 3살 그리고 6살 사이에 이러한 절차를 시작을 한대요. 그 절차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뒷글에서 During the procedure 그러한 절차 동안 while 쓰시면 안 되겠죠?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여기 지금 명사만 하나 있으니까 전치사인 during을 쓰는 거죠. 이러한 절차 동안에 the four smaller toes 작은 4개의 발가락들 엄지발가락을 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엄지발가락을 뺀 나머지 작은 발가락들은요. on each foot 각 발에 얘네들은 were broken 부스러뜨려지고 다 부러뜨려지고요.
And the feet were wrapped tightly with a bandage. 그리고 발은요, wrapped, 감싸집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감싸진대요. 단단하게, 붕대와 함께 타이트하게 감싸집니다.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떻게 발가락이 부러진 상태에서 랩으로 이렇게 감싸지고 그 결과물이 뭔지. 심장이 약하신 분은 안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반대말은 루즐리겠죠? 여유 있게 묶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단하게 묶어진다고요. 붕대와 함께. 그리고 조그만 신발에 넣어지는데요. Each day, 각 날마다 bandage was tightened. 어이구, 붕대는 더 조여진대요. 조금씩 조금씩. A little more. 조금 더 그 동여매진대요. To make the foot smaller and smaller. 발을 점점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자, after several years, 몇 년 후에 the child's feet were just 8 to 10 centimeters long. 아이의 발은 겨우 8에서 10cm만큼 커지게 됩니다. Making it impossible for her to walk naturally. 그쵸? 뭐 하면서 발이 이렇게 작아지냐면 불가능하게 하면서,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랜만에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컴마 다음에 동사 ing 쓰면은 이제 분사 구문의 그 동시 동작이라고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발은 이만큼 자랍니다. 만들면서 그녀가 불가능하게 걷도록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적어도 나와 있으니까 능동의 ing를 쓰는 거고요. pp를 쓰면 안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 it은 또 가목적어입니다. 진목적어는 여기 나와져 있어요. 뭐뭐뭐뭐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목적어 우리가 it이라고 하죠. 대명사 it을, 죄송해요. 가목적어 it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다른 대명사인 that이나 them 이런 게 나와져 있으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가목적어 it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가목적어 that, 가목적어 them 이런 게 아니라 가목적어 it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it이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법에서 that 꼴래, it 꼴래, it 꼴라야 된다고요. 가목적어 it이요. 자, the procedure itself was hazardous. 자, hazard 그러면은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 절차 그 자체는 위험적입니다. With perhaps as many as 10% of the girls dying from the infection or circulation problems caused by the tight bandages. 그 절차 자체는 위험하다고요. 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뭐와 함께 위험하냐면 아마도 뭐뭐만큼 많은 10%만큼의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여자아이들과 함께 여자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죽는데요. 감염과 혈액순환 문제에 의해. 근데 뭐에 대해서 약이 되어지는 그러냐면 꽉 묶은 붕대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혈액순환이나 감염 문제로부터 죽는 10% 아이들만큼 많은 아이들과 함께 그 절차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문법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many가 있어요. 많은이죠. as 그러니까 뭐만큼 많은인데요. much도 많은, many도 많은인데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들하고 쓰죠. 그 셀 수 있는 명사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즈이기 때문에 many를 쓰는 거지 much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좀 죽어가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dying을 쓰는 거고요. 아이가 직접 죽는 거니까요. pp 쓰면 안 되고요. die라는 말 자체가 주어가 죽는다. 자동사기 때문에 또 pp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야기시킵니까? 야기가 되어져요? 야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pp로 써서 caused b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것도 그냥 대표적인 설명글이죠? 어떤 주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좀 칠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빨리 끝났네요. 감사합니다.